결석은 정말로 이렇게 한 번 걸렸다 진단이 되면 사실은 무엇보다 빠졌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을 안 바꾸면 재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재발하는지도 조금 이제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생활 습관하고 습관, 네. 관련이 있나 봅니다. 아주 밀접하죠, 생활 습관. 그럼 요로결석 잘 걸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맞춰보자 우리. 물을 많이 안 마시는 사람. 제일 네.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근데 사실 칼슘을 과량으로 먹어도 물을 많이 드시면 소변으로 대부분 나가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대변으로 대부분 나가거든요, 칼슘은. 근데 짜게 드시는 거를 좀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소변으로의 칼슘 배출이 늘어나요. 대부분의 과잉 칼슘은 대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네. 염분이 많은 몸 상태에서는 칼슘의 소변 배출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을 우리가 아무리 적게 먹어도 네. 뼈가 다 칼슘이기 때문에 물을 적게 먹으면서 또 음식을 짜게 먹고 이러면 칼슘은 어떻게든 소변으로 나가는 거죠. 운동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은 겁니까 그러면? 운동은 사실 몸에 좋고 이 자체가 문제는 없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린 상태로 오래되면 소변이 농축이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운동하시는 거는 그렇게 몸에 해롭지는 않고 오히려 좋죠. 생활 습관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러면 짜게 먹지 말아랑 물 많이 먹어라 뭐 이런 겁니까? 물 많이 먹는 거 제일 중요하게 항상 강조하는 거고, 물은 저희가 보통 뭐 이 종이컵으로 한 10컵 정도 드시라고 그러거든요. 대략 한 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짜게 먹지 말라는 거 말씀드렸고, 단백질 섭취가 약간 관련이 있어요. 우리 통풍 환자들 보면 통풍 이제 요산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단백질 대사물 중에 이제 요산이 소변으로 많이 배출되면 요산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요산석은 특히나 엑스레이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통풍이 있으시거나 또는 어떤 요산석이 있었던 분들은 육류 섭취도 좀 제한하는 게 좋다고 돼 있고요. 옛날에 칼슘 먹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요즘은 아니에요. 오히려 뭐 칼슘은 적당량을 먹는 게 좋다. 뼈 건강에도 좋다. 자, 요로결석은 우리 보통 진단이 되면 그 뭐 초음파인지 뭐 이런 기계로 이렇게 몸 밖에서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쏴서 깨뜨리는 걸로 그렇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일 많이 하는 치료는 그냥 자연 배출이에요. 너무 극심한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또는 뭐 산모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은 크기가 뭐 한 2, 3mm 그렇게 조그만 돌들은 저절로 빠지도록 한번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시도를 하죠. 그러면 저절로 빠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들끼리 전문 용어로 그 물을 때려 붓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수액을. 네. 근데 이제 물을 이렇게 조금씩 자주 마셔서 2리터를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물을 왕창 먹어서 오줌량이 확 많아져서 이렇게 댐을 무너뜨리듯이 하는 게 좋아요. 응급실에서 사실 이제 수액을 쓰고 어떨 경우에는 이뇨제까지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또 이제 넓히면은 좀 돌이 잘 빠지잖아요.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제가 있어요. 그 주 성분 중에 이제 탐술로신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제일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 약이 남자 전립선만 확장시킨 게 아니라 그 요관과 요도도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돌이 좀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한테도 결석 환자들한테는 그런 약제를 좀 써서 자연 배출이 잘 되도록 좀 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자연 배출을 하려고 하면 뭐 병원에 하루 입원해서 계속 물을 마신다거나 수액을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서 안 시도하는 아프면 거예요? 사실 입원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이제 하시는 거고, 이 요령이 그냥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나오는지 봐야 돼요. 이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이제 뭐 노란색부터 아주 갈색, 뭐 검은색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돌은 아플 정도의 돌은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제 컵에다가 따라서 보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대야 같은 데다 이렇게 받아서 꼭 보시라고. 저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거의 방광근처까지 내려왔을 때는 한 달 정도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절로 빠지지 않는 경우에 치료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요. 돌이 사실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충격파. 충격파가 왜 좋냐면 그 입원을 안 해도 되고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고 무엇보다도 몸에 어떤 상처도 안 내도 돼요. 그러면은 그걸 받을 때 뭐 통증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충격파가 넓게 분산돼서 전달이 돼서 꼭지점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 주변으로는 충격파가 굉장히 세고 피부로는 물론 통증이 좀 전달은 되지만 그 돌이 깨질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거기에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돌을 깨트릴 정도의 충격파가 전달되는 그 돌 주변의 조직은 손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로결석 치료를 받았는데 소변에 피가 나온다. 그런 건 뭡니까? 그 요로결석 자체도 피가 나요. 돌이 보면 그냥 이렇게 쌀처럼 매끈하게 동그란 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무슨 운석 같이 걸쭉걸쭉하니까 그게 요로 상피라고 얇은 그 아주 약한 상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돌이 긁어도 피가 눈에 보이게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충격파 한다고 그랬죠. 충격파를 하게 되면 돌만 딱 깨지면 좋은데 돌 주변도. 근데 어찌 보면 충격파를 하고 나서 소변에 피가 비치면 치료가 잘 됐다라고 저희가 평가하게 돼요. 정확하게 그 요로를 맞춘 거니까.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내시경이 들락날락하면서 피를 낼 수도 있지만 보통 내시경 수술하고 나면 몸 안에 이렇게 돌도 잘 빠지고 수술 부위 붓기도 좀 빠지라고 그 요관 부목이라는 걸 껴요. 콩팥에서부터 방광까지 끼는데 그거 자체도 그 혈뇨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충격파하고 나면 소변에 피가 날 수 있다. 그거는 당연한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며칠 지나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주 심하게 다치면 계속 피가 날 경우는 병원 가보셔야죠, 당연히.